반갑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톡 잘 들으셨죠? 우리 애터미에서 확신이 있어야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 애터미를 잘 전달한다. 여러 가지 그게 근거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이수련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왜 내가 애터미인가? 내가 왜 애터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애터미인가? 저는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을 나도 쓰겠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전달해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쟁 사회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밖에 애터미 밖에서는 경쟁 사회에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너를 좋게 하고 너와 함께 같이 성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어서 일을 끝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머니트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의 마인드, 그다음 보상 플랜, 가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가 없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다음 판관비도 저도 봤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알면 알수록 애터미를 안 하면 나만 손해겠고 나만 바보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총장님 강의 이거 다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애터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해보시면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불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무지에서 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제대로 된 거라면, 제대로 된 걸 내가 안다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더 당당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회사라면 나도 알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부업에서 전업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주제인데, 지금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지금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속도가 생각만큼 덜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여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속도가 덜 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전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만나러 갈 건데 그분한테는 저는 무조건 전업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부업으로도 이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의 특성에 대해서 그 전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부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아무 계획 없이 전업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러 봤기 때문에 저는 부업으로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업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업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주 1회에서 적어도 1회고요. 기본 주 2회는 내가 시스템에 들어온다라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를 듣는 열정을 채우는 초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조회, 이거를 주 2회는 시스템에 들어오는 만큼 시간을 내겠다 라고 결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말이나 저녁에 3, 4시간 정도 애터미 하는 사람을 만나고, 부업을 하다 보면 하던 일이 일이고, 그 다음에 애터미가 일이 되다 보면 내가 하던 일에 노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2배로 들어가요. 부업을 하면서 내가 하던 일만큼밖에 안 한다. 그리고 그만큼밖에 안 힘들다 하면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부업을 하면서 전업으로 고민할 때는 뭐냐면 사람을 만나야 하고 싶은데 만날 시간이 없고 시스템을 들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너무너무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부업에서 전업으로 고민을 해볼 만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는 일이 없고 시간이 많다면 바로 전업을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부업에서 전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는 잡이 2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이 100%라면 100%에서 처음에는 애터미가 10%만 차지하겠죠. 그다음 20%, 30%, 40%, 50% 이렇게 계속 프로테이지를 늘려서 50대 50으로 부업을
정확하게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잡이 100이에요. 그러면 애터미가 또 100이에요. 이게 100과 100이 되어서 2배로 노력하고 정말 힘들게 애터미를 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저는 이때까지 중에서 애터미와 전업과 부업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부업할 때였어요. 정말 부업할 때 제대로 했거든요. 아침에 시스템 듣고 그 다음에 2시에 출근할 때도 있었어요. 그 미역 가게를 2시에 출근해서 7시 돼서 사업 설명회 해운대에 있거든요. 그럼 해운대에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가고 집에 오면 10시에서 11시. 그러니까 미역만 할 때는 한 7, 8시 되면 집에 왔고 그 다음에 미역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애텀이라는 것을 한 개 더 하면서 보통 아침에 있는 시간에도 내가 사람들한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애텀 일을 하고 저녁에도 애텀 일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래 일하던 시간이 5시간이면 10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부업할 때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비전과 확신을 볼 때 대가를 지불하고 전업을 했을 때도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업으로 할 때 그냥 설깃설깃하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그렇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서 전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시면 전업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업에서 전업할 때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만날 사람이 없고 지금 만날 시간이 없고 빨리 상한선이 있으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일을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업을 고민을 깊게 해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업을 하고 나면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죠? 첫 번째, 현금,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대처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져요. 내가 너무 조급하고 뭐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전업 고민해 보세요. 하지 마시고요. 전업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대체를 좀 세우고 그 다음에 빨리 그 일이 안 될 경우는 어떤 차선책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내가 고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전업을 해야겠다. 전업을 해야겠다. 전업을 하는 게 나에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자, 전업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날 시간이 없고 시스템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상한선까지 가고 싶어서 전업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일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일임을 알아버렸다. 자, 상한선이 있어서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기간 200만 원이 되는 그 기간까지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정도 먹고 살 걸 해결해 놓고 애터미에 시간을 보내서 200만 원이 들어오는 그것만 현실만 점검을 해 놓는다면 전업을 하게 된다면 훨씬 상한선에 빨리 가겠죠. 예를 들어서 10년의 상한선을 간다고 치볼게. 120개월. 그런데 119개월 만에 내가 상한선을 갔어요. 그러면 1억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전업하고 부업하고 이거를 같이 부업을 같이 하면서 1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2년의 시간을 더 보냈을 때 내가 200만 원의 수입을 냈다고 생각했을 때 2,400만 원을 1년 동안 벌 거예요. 부업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그런데 애터미에 몰입해서 시간을 들였을 때 120개월 만에 되는 게 119개월 만에 내가 만약에 상한선까지 갔다면 어떤 게 이득인가요? 120개월일 때, 한 1년만 더 빨리 시작을 했을 때 119개월 만에 내가 애터미에 간다면 1억이고 2,400만 원을 벌면 한 7,600만 원을 내가 더 빨리 성공을 하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간을 선택할 거냐, 돈을 선택할 거냐, 그것만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나는 부업에서 전업을 선택할 때 시간을 선택했어요. 내가 여기다 시간을 집중 몰입을 하면 지금은 돈이 조금 대가 지불이 되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지만 내가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빨리 일을 끝내버리면 이 일은 더 나에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파트너가 전업을 한다고 할 때는 저는 책임감이었어요. 그 타이밍에 네 번째는 타이밍 그러니까 운. 자, 세 번째 내 파트너가 전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저한테는 책임감이었어요. 내 파트너가 전업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던 분인데 전업을 한다. 근데 나는 스폰서인 나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업을 해라고 이렇게 나가서 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내 파트너는 전부 부업자만 있었거든요. 오른쪽에는. 근데 왼쪽에서 전업을 한다는 파트너가 한 명 나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전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전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공은 운, 노력,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애텀이라는 운이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노력은 부업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제가 전업을 했냐면 타이밍 때문이었어요. 그 타이밍이 뭐냐면 위에 스폰서가 저한테 저를 키우면 성공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소실적에 제가 포진을 해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잘하면 그 사람이 성공을 할 거잖아요. 거꾸로 그 사람이 나를 성공을 시키려고 애를 쓸 거잖아요. 이 타이밍에서 내가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또 도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스폰서가 가만히 보니까 달리는 말이더라고요. 정말 미쳐서 닥닥닥닥닥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달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넌 달려 나는 내 페이스대로 할게 이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은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나만 성공시켜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 태도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달리는 말이어서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내 밑에 파트너가 달렸고 내 위에 스폰서가 달렸고 그 다음에 소실적인 스폰서가 있었고 나의 상황들은 전혀 전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됐었어요. 왜냐면 가게를 임대를 권리금을 주고 아니 권리금을 받고 내가 가게를 뺄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가게가 내 생각하는 만큼 쉽게 나가지 않았고 더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옆에 가게로 이사를 가서 다시 이렇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팔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 미역에서도. 그런데 내가 이거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 가게를 나가라는데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팔 수는 없어서 내가 안 나가고 여기서 버티고 옆에 가게로 옮겨서 가면 그 타이밍이 놓쳐버린다. 난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다. 나는 그 대신에 또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에게는 돈이 대가 지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가 지불. 자, 보세요. 호리병 안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도 꺼내고 싶고 손도 빼고 싶어. 둘 다 먹고 싶을 때, 둘 다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손을 빼야 되면 모래를 놔야 돼요. 아니면 모래를 잡고 있다면 호리병 안에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내가 비전을 받고 이때다 싶었을 때는 그 호리병 안에 두 개 다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정말 저한테는 자극이 되었냐면 도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 강의 중에 계기비행이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떠난 사람만이 불안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도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미래도 불투명할 것이다. 이 말에 계기비행이라는 그 글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네가 지금 여기서 미역을 계속하고 있다면 너는 미역으로 3년 뒤, 5년 뒤에도 미역 아줌마가 될 거다. 하지만 네가 여기서 선택하고 대가 지불을 하게 된다면 3년 뒤, 5년 뒤에 너는 예쁜 옷 차려입고 강의를 하는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대가 지불을 요한다. 이 마음이 제가 엄청나게 나에게 이게 지금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늑대를 잡는 법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피 묻은 칼을 이렇게 딱 얼음에 딱 꽂아 놓으면 여우가 와서 그걸 핥아 먹는데요. 그러면 피가 계속 피맛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우가 자기가 그러면은 여우는 이제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냥꾼들이 그거를 회수를 해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우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피맛이 느껴지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과감하게 그냥 칼을 떼는 거예요. 혀에서 칼을 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살 수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다 보면 미래도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결코 저는 책임도 내 거고 그 다음에 결코 후회하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죽을 듯이 뛰었어요. 현재와 타협하지 말고 고운 미래도 현재가 될 거예요. 현재 타협을 하게 되면 고운 미래도 현재가 되어질 거고 오늘과 같이 행동하면서 내일이 달라지기 바란다면 그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만족하면 미래도 현재가 된다. 제가 그때 2015년도에 선택한 나의 결단 결의 대가 지불이 3년 뒤, 5년 뒤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이죠. 지금의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만든 소비자들에 의해서 3년 뒤, 5년 뒤에 저는 연금 9천만 원이라는 시스템 소득을 지금 가지는 소득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한다고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 확신과 믿음, 애터미 제품이 너무 싸고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팔면 소비자는 몰려오고 가입비, 월간 유지, 월 마감이 없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쓰고 생필품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을 바꿔 쓰면서 나도 쓰고 내 지인들에도 알려서 지인도 캐시백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 나도 너와 같이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인맥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연대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부업에서 전업으로 고민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고민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여러 번 한번 들어보고 정말 내가 지금 부업이 더 전업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이 부업에서 전업을 하게 되면 내가 벌던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30만 원의 애터미에서 수입이 난다면 저는 4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30만 원을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370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 달이 되면 또 마이너스 370 또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공했어야 됐던 거예요. 200만 원까지의 그 성공의 길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스폰서와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용기 내셔서 부업에서 전업으로 가셔야 될 분들은 고민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가 지불 없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